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초과정 다이어트 원리 이해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핵심 지방의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두 가지 운명 중에서 첫 번째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킬로미크론과 VLD에 담겨져 있는 중성지방이 LPL의 도움을 받아서 분해가 돼서 근육세포에 전달이 되면 중성지방에 분해된 지방산을 이 근육세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두 번째 운명은 바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킬로미크론과 VLDL의 도움을 받아서 혈액에서 이동한 중성지방은 지방세포를 만나게 되면 지단백질 분해 효소 LPL의 도움을 받아서 킬로미크론과 VLDL에 담겨져 있던 중성지방이 운송수단에서 내려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된 지방산을 다시 이 지방세포는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살이 찐다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지방 분해 효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원리와 분해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살이 찐다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지방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는 만들어진 지방이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데 그 체지방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으면 살이 찌겠죠. 살이 찐다는 것은 이 생성과 분해의 균형이 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체지방이 생성되는 거와 분해되는 거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체중을 잘 유지하면서 살이 찌지 않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생성에 대한 관리죠.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느냐 보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양보다 질을 이제 잘 관리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다이어트에서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분해가 잘 이루어져야 사실은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다이어트의 핵심 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지방은 혈액 속에서 지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을 전달해야 되는데 바로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에 바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지단백질 분해 효소 LPL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중성지방을 이제 수송하고 있다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려서 다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해서 지방세포에 지방산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 LPL의 도움을 받아서 중성지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세포 주변에 위치한 LPL은 주로 이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제 이용되고요. 여기 이제 지방세포 주변의 LPL은 지방 저장을 목적으로 이 LPL이 작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높을수록 이 지방세포에서 LPL이 활성화가 됩니다. 즉, 그 말은 인슐린이 높을수록 LPL이 활성화돼서 지단백질에 실려있는 중성지방을 내려서 지방세포에 다시 전달하는 과정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방 축적이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필요량 이상으로 쌓인 체지방의 양을 줄이는 것이겠죠. 결국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소모하는 것인데 체지방이 어떻게 분해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때도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체지방이 분해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보시면 왼쪽 편에 이제 중성지방의 그림이 있는데요.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하나와 지방산 3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띈다고 말씀드렸으니 체지방이 분해된다는 것,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는 화학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 3개의 결합이 분해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모두 다 이제 끊겨진다는 거죠. 지방이 분해된다는 개념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이 분해된다는 것은 이제 지방세포에 축적되어 있던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분해된 지방산이 지방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혈액을 타고 간과 또는 근육에 이제 전달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다시 또 간에서는 중성지방으로 다시 또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분해되는 이 과정이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HSL이라는 지방 분해 효소의 도움을 이제 받아서 중성지방이 지방세포 안에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 HSL이라는 지방 분해 효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하면 이름에 나와 있는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파제가 있죠. 그래서 HSL이라고 부르는데 지방 분해 효소는 호르몬에 굉장히 민감한 효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 효소의 도움에 의해서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지방 분해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체지방 분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지방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체지방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체지방 분해 효소는 결국 혈액 속에 특정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서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자극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호르몬, 두 가지 종류의 호르몬이 있겠습니다. 결국은 체지방 분해 효소의 활성화에 의해서 체지방 분해가 자극이 되거나 억제가 되는 건데, 다이어트의 성공의 열쇠는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거로 볼 수 있느냐 하면 혈액 속에 있는 특정 호르몬, 그 호르몬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체지방 분해 효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접촉 사고가 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뿔소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이제 위험한 상황과 단기적 스트레스의 예를 들어 드리는데요. 우리 몸이 이런 상황에서 반응하는 방법은 투쟁 도피 반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접촉 사고가 난 경우는 뭐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몸이 투쟁하는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뿔소 같은 경우는 코뿔소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제 도망가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위에서는 투쟁 반응, 밑에서는 도피 반응,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몸이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아드레날린 같은 이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하고 호흡이 증가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소화 기능, 면역, 그 다음에 성기능 이런 부분들은 저하가 되죠. 이건 뭐 당연한 반응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단기적으로 받았을 때 소화가 너무 잘 되는 사람이 있나요? 소화 기능이 억제돼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면역 성기능도 이제 저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 체지방이 이제 자극이 돼서 체지방 분해 효소 HSL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위험한 상황과 단기적인 스트레스에서는 체지방 분해 효소가 활성화가 돼서 체지방 분해가 자극이 받는 상황이 한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체지방 분해의 촉진과 억제는 HSL 체지방 분해 효소에 달려 있습니다. 체지방 분해가 촉진되는 경우는 체지방 분해 효소가 활성이 이제 자극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 자극을 일으키게 되는 호르몬이 있을 거고,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한 상황,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HSL의 활성을 자극시켜서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복 시간이 충분히 길 때도 마찬가지로 체지방 분해가 촉진될 수 있도록 HSL 호르몬의 활성이 자극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반대 상황은 어떤 걸까요? 체지방 분해가 억제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는 HSL 효소의 활성이 억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체지방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지방 분해가 억제되니까요.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그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HSL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그 상황과 호르몬, 이것이 바로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체지방 분해의 촉진과 억제는 체지방 분해 효소 HSL의 활성이 자극되느냐 억제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살이 찐다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두 가지 상황으로 살이 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 효소 HSL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HSL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이 분해되는 원리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SL이 활성화가 자극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위험한 상황, 스트레스와 반대로 HSL이 어떻게 이 활성이 억제되는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억제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